반갑습니다. 여러분, 프로토 교수입니다. 스포츠 모든 경기를 매일 분석 및 조합 픽 공유 중에 있습니다. 영상에 공개되지 않는 정보들도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링크를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자유롭게 참여가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뉴질랜드 대 노르웨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여자 월드컵에서 그동안 5차례 참가했으나 모두 조별리그 탈락에 그친 바 있습니다. 개최국 자격으로 참가하는 이번 대회에선 스위스와 조 2위 자리를 노릴 것으로 보이지만 이번 경기에서 어떤 결과를 얻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1위 자리를 노리는 노르웨이 입장에서도 진흙탕 싸움을 피하기 위해선 이번 뉴질랜드전에서 승리를 얻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상당할 수밖에 없는 승부라 할 수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홈 2점을 등에 업고 적극적으로 승부를 펼쳐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해 볼 만하지만 현실적인 전력의 힘이 노르웨이를 넘어설 정도로 발휘될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접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노르웨이가 주도권을 준다면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좀 더 높은 승부라 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호주 대 아일랜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고 성적 8강이었던 호주는 이번 대회에서 홈 어드밴티지를 앞세워 우승에 도전합니다. 전력 면에서는 우승 도전에 손색이 없는 구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집중력을 어느 정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에 오른 아일랜드는 이번 대회가 여자 월드컵 첫 출전이라는 점에서 긴장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실적인 전력을 따져볼 때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호주라는 강팀을 만난 부분은 부담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홈 2점을 등에 업고 싸우는 호주가 어렵지 않게 주도권을 쥐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일랜드가 수비와 역습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대만큼의 흐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호주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나이지리아 대 캐나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갖춘 나이지리아지만 이번 대회에선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승 후보 중 한 팀으로 꼽을 만한 캐나다와의 승부에 나서는 점은 부담감을 높이는 요소가 될 것입니다. 호주와 조 1위 자리를 다퉈야 하는 캐나다는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거둬야 남은 두 판을 좀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승부수를 가져가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지리아가 가진 힘이 캐나다를 상대로 어느 정도로 나타날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반적인 짜임새나 결정력 등 캐나다가 유리한 부분이 많은 승부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지리아가 수비와 역습을 앞세운다고 해도 그에 걸맞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은 승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의 우위에 맞춰볼 승부죠. 네 번째 경기는 필리핀 대 스위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여자 아시안컵에서 준우승을 거두면서 이번 여자 월드컵 출전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안컵 당시의 경기력을 돌아보면 한국, 호주 등 상위권 팀과의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었던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도 기대만큼의 집중력을 보여줄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두 번째 여자 월드컵에 나서는 스위스는 잠비아,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 모두 무승부에 그친 바 있습니다. 조별리그 통과가 당면과제지만 그에 걸맞은 집중력을 보여줄지는 생각해봐야 한다. 두 팀 모두 전력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팀은 아닙니다. 다만 피지컬이나 조직력적인 측면에선 스위스가 필리핀보다 충분히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접전 양상의 승부가 될 가능성도 고려해볼 만하지만 승부처에선 스위스가 좀 더 나은 결과물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일본 대 슬로베니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예선 2라운드까지 압도적인 1위를 달리다가 3라운드에 2패를 당하며 이후 추락했다. 이시카와가 공격 득점과 리시브를 비롯한 공수 여러 부문에서 탑5의 이름을 올렸고 다카하시 란과 야마우치 등이 잘해주며 우승권 전력을 유지했는데 체력 이슈가 있었다. 그래도 3라운드에 주축 선수들을 로테이션 돌리며 어느 정도 체력 관리에 신경을 썼다. 슬로베니아는 대회 내내 다크호스로서 충분한 경쟁력을 보였다. 한국 팬들에게 낯익은 가스파리니를 비롯해 아포지 스파이커를 데려오지 않은 이번 대회인데 스턴과 세블리, 오지치와 우르나 등이 공수에서 맹활약했다. 플라닌시치가 세터로 안정적인 볼배급을 해줬기에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도 잘 나왔다. 슬로베니아의 승리를 본다. 일본은 최종 라운드 들어 다카하시 란의 경기력 저하가 있었다. 이시카와와 니시다 등이 공격을 이끌겠지만 삼각편대의 한 축이 불안하다. 또 일본이 대회 내내 높이가 좋은 유럽팀의 블로킹 벽에
고전했기에 코자노닉과 파젠크 등의 높이에 고전할 것이다. 슬로베니아가 승리하고 준결승으로 갈 것이다. 마지막 6번째 경기는 폴란드 대 브라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폴란드는 세계 랭킹 1위로 우승에 도전 중이다. 비록 대회 내내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의 컨디션 기복으로 예선을 3위로 마치긴 했지만 전력상으로는 우승에 가장 가까운 팀이다. 그리고 파이널 스테이지에 호스트로 나서고 풀 전력을 뿌렸다. 주장인 바토즈 쿠렉을 필드로 윌프레드 레온과 로마츠, 세메니우크와 비에니액이 모두 출전한다. 브라질은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회 역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에이스 역할을 해주던 히달고를 비롯해 팀을 이끌었던 선수들이 빠진 여파가 제법 컸다. 물론 최종 라운드에 히달고가 복귀하고 루카렐리와 알란 소우자 등이 잘해주긴 했지만 강팀 상대로 클러치 경기력 기복은 컸다. 브라질은 사트캄프와 엘리케 등 미들블로커들이 기대 이상의 경기 영향력을 보였지만 루카렐리와 소우자를 지원할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 한 자리가 불안하다. 오사 세터가 특유의 재기 넘치는 볼 배급에 나서겠지만 폴란드의 화력을 넘어서기 어렵다. 이번 라운드가 폴란드에서 열린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금일 경기들은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링크 클릭 후 문의하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정보방 입장 가능하니 입장하셔서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리뷰하지 않은 디테일한 정보와 조합픽은 매일 교수 정보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 꼭 참여해보시길 권장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늘 여러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